예, 시장을 분석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민재기의 역발상투자법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가 또 부채한도 협상도 마무리 수준으로 가고요. 반도체 강하고 흐름 좋은데요. 이번 주도 좀 추가적인 상승 보시나요? 네.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네. 이제 대응을 하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쉐어 이제 반도체 ETF라고 하는데 우리가 SOXX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석스 ETF에 자금이 아주 최대 규모로 22년 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ETF로 자금이 많이 이제 들어왔을 때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이 ETF에는 뭐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편입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여기 ETF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ETF로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비중만큼 채워야 되겠죠. 그 흐름이 이제 외국인들 자금으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 5월 중순에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이렇게 좀 들어오다가요. 마이크론 노이즈가 조금 생겼을 때 살짝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5천 원 넘게 매수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흐름과 함께 주가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 보시면 개인 투자들의 흐름을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은 6만 원에서 이렇게 7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그동안 좀 들고 있던 물량들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사시면 좀 안타깝게도 좀 못 가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좀 팔고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진다라면 좀 더 주가는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개인만 그런 건 아니고 좀 전에 펴보면 뭐 연기금도 그렇고요, 그죠? 기관들도 매도 쪽이네요. 뭐. 네, 연기금만 바닥에서 이제 다시 조금 모으는 모습이고 기관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큰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한 7천억 가깝게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산 것과 달리 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은 예전부터 조금 이렇게 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수급이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이렇게 주가 올라오니까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전체의 그러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9천억 정도를 샀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거의 9천억을 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거의 뭐 관망을 하거나 거의 안 샀다. 그렇죠? 매도 내지는 관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사는 것보다는 반도체를 좀 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반도체 ETF 쪽으로 미국의 글로벌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로도 좀 일부 집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도 그래서 반도체가 좀 더 이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좀 긴 호흡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섹터,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보면 2008년도부터 해서 이제 저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2020년도 초에는 코로나 때는 살짝 거기 추세선에 못 미치고 그 위에서 돌아서긴 했는데요. 점점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섹터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이어온 이제 이동평균선에 좀 최근에 이렇게 닿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 하나 보시면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의 우리 엔비디아라는 기업 있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때 데이터 센터, 즉 클라우드 센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 성장률이 막 100%씩 더블씩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6달러에서 60달러까지 10배가 올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반도체 업종,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보시면 40% 중반대에서 주가가 40% 중반대에서 51%까지 저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냐면 45% 정도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엔비디아의 이 성장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산업 전체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때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면 지금 뭐 AI 투자에 대한 것은 초입이다라는 이야기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때 2, 3년 동안 엔비디아가 주가가 10배 오르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어섰던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에 지난 금요일까지는 지금 48% 정도 약간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 금요일까지 제가 체크해 보니까 48% 정도 지분율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지난 그때 사이클하고 유사하게 올라간다면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좀 더 외국인 지분율은 좀 증가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면 반도체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흐름인데, 실적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빠지다가 더 이상 이제 하향 조정은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감산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 AI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지난 금요일에도 살짝 고개를 들고 지금 좋아졌거든요. 물론 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흑자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는 하이닉스가 적자가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3라는 것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추정치는 더 이상 이제 하향 조정되지 않고 좋아지니까 주가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 정도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는 뭐 워낙 지금 여러 좋은 이슈와 함께 수급도 들어오면서 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가는 겁니까? 코스닥이 되려면 이제 2차 전지가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 2차 전지도 보면 오늘 보면 좀 오르고 해서요. 같이 가는 국면일 텐지, 여전히 이제 코스피로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지요. 네, 근데 이제 좋다라는 건 다 알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주식을 어떤 위치에서 그렇죠. 네, 좋은 타이밍에 사야 되는데, 맞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은 없으신 분들이 막 이제 따라가는 구간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조금 눌려있는 쪽으로 오히려 순환매가 이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반도체 외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싸한 느낌이 이제 드는 게, 지난주에도 보시면 노란색은 하락 종목수입니다. 상승 종목수보다 월등히 많죠? 코스닥은 더 하죠. 1000개씩이 이렇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혼자 달려서는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2차 전지라든지 다른 테마 섹터를 같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 목, 금. 그 이유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외에는 온기가 지금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관련주들 뭐 오늘도 이스페타시스의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종목들을 좀 수익 극대화로 즐기시되, 신규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다른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에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는 뭐 어쨌든 관심권에 있는 거고요. 이제 레벨 자체가 좀 높다는 부담 말고는 시장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 말고도 다른 쪽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반도체 외에 또 좀 수급이나 이런 쪽에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스도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역대급 매수가 좀 들어온 종목이 있어서 예전에 제 이 화면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박사님하고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차원에서 한번 가져가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몸에 인슐린을 이렇게 이제 투여해주는 인슐린 펌프 패치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오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어플로우가 시가총액이 뭐 7, 8천 원 정도 하는데 글로벌 경쟁회사가 시가총액이 26조 원 하니까 요거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어플로우라는 회사를 조금 관심을 가지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요 내용이죠.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3만 원 정도에 사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3만 원이라는 가격과 지금 가격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한 방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최근에 왜 SM을 사기 위해서 카카오랑 하이브랑 막 이렇게 베팅을 한 적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개 매수 가격보다 상향 조정을 시키는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어플로우도 3만 원에서 가까운 가격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지분을 충분히 사서 공개 매수해서 폐지하는 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결국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앞으로 이어플로우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코인텍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에 1차 공개 매수, 2차 공개 매수 안 되니까 계속 가격을 올렸고 1년 뒤에는 그거보다도 훨씬 올라 있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사례도 과거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어플로우가 만약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서 혹시나 몸값이 더 시장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앞단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쪽이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센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5천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슐린을 이제 투여해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만약에 이번에 이슈로 1조 원 가까이 형성이 되면 5천억 아래에 있는 아이센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번 상업펀드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수급 특징주로 살펴볼 만한 기업까지 민재기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